캐시걸 XXO 도와주세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룹니다. 2019년 6월 30일경 7명이서 계곡에 놀러 갔는데 남자들끼리 다이빙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배우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4명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배우자의 가족분들이 타살 혐의점을 제기해 경찰 조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타살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받아옴. 2019년 10월 중순 경찰 조사가 사고사 익사로 종결이 되었고 사망진단서에도 비의도적 사고 익사 외인사로 나와 있는 상태, 부경 결과도 익사로 나온 상태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오땡땡 라이프 보험사에 일반 사망진단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1월 중순경 현장 심사하시는 분을 만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보험사 측에서 원하는 것은 다 협조를 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목격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보험금 조사가 오래 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여 목격자들에게 부탁을 하여 보험사 조사차장, 손해사정인을 다 같이 만나며 진술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미 경찰 조사에 같이 만나서 진술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만나길 거부한 것이었고 사고 현장 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수면제 처방 이렇게 다 협조를 마친 상태인데 아직도 지급이 안 되길래 당담자와 통화를 해보니 이번엔 자살 면책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한다고 하였고 고인, 배우자의 회사 사람들, 고인의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고인의 가족들이 타살 혐의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고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처를 안 알려준다면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서 회사 사람들이 얘기를 해볼 것이고 고인의 가족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여 얘기를 해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족층이랑 연락을 해볼 것이고 가족의 진술을 받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된다. 보험 가입할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 이제는 안 주려고 용쓰니 당담자는 제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을 안 줄 뿐더러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개무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험 드실 때 잘 알아보고 드세요. 보험사 지네가 좋아하는 서류 약간 다 맞춰놓고 안 줄 이유가 없어도 그냥 안 주고 뻗팅깁니다. 유가족 입장이 어떻든 신경 안 쓰고 이미 경찰 조사에 다 나와 있는 사고 당시 내용까지 다 진술해야 한다고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보험금 못 준다고 하는 악덕입니다. 큰 회사라 믿을 수 있다? 아니, 큰 회사면 큰 곳일수록 더 안 주려고 발악을 해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던 말던 저한테 연락 한 통도 없는 오땡땡 라이프 진짜 대단합니다. 법률 상담도 수도 없이 받아봤는데 지급 지연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한 대형 보험사에 보험금 안 주고 뻗팅기기, 소비자를 우롱한 더러운 실태를 다른 분들도 아시고 피해 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기자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제보도 인터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반전. 글쓴이는 언론사에 제보해보라는 댓글을 보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제보를 하게 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이에 관해 조사를 하게 되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남편과 지인들이 함께 가평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남편 윤 씨가 익사 사고를 당한 것.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용소폭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윤 씨의 아내 이 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사와의 분쟁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직접 제보. 윤 씨 사망사고는 관할 수사기관에서도 여름철 흔히 발생하는 순환사고로 내사 종결한 바 있음. 아내 이 씨는 보험사와 오랜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취재 시작. 고 윤 씨의 누나 등 유족들은 아내 이 씨가 공개해온 사연과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윤 씨의 휴대전화. 하지만 휴대전화에는 윤 씨가 친구에게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이랑 생수 사 먹게 3,000원만 빌려달라. 자신에게 10만 원을 보낸 친구에게 곧바로 97,000원을 돌려보내기도. 윤 씨는 15년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 이해 안 되는 메시지들. 결혼 전 성실하게 일해 모은 급여만 3, 4억 원. 윤 씨는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회생까지 신청하지만 아내 이 씨의 반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매달 채무 독촉에 시달려왔음. 윤 씨는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로 불리는 불법 장기 매매까지 하려 했음. 인터넷에서 등산용 로프를 구입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함. 하지만 이렇게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한 달에 70만 원씩 내는 보험은 유지. 윤 씨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8억 원. 수익자는 아내 이 씨. 윤 씨와 이 씨는 혼인신고 이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하지만 부부는 수원과 인천에 따로 거주. 윤 씨는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 살지 못한 채 반지하 월세방에서 외로운 생활을 이어감. 아내 이 씨는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윤 씨와의 사이에 자녀로 올리기도 함. 이웃 주민들은 이 씨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언급.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 윤 씨와 결혼한 상황에도 이 씨는 인천에서 내연남 조모 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의 집을 드나드는 남자는 내연남뿐이 아니었다고. 윤 씨 역시 아내의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소위 가스라이팅 당한 상황이라 오히려 이 씨의 요구를 들어줄 뿐 어찌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30일 보험계약 실효 바로 하루 전날 윤 씨는 아내의 지인들과 가평 물놀이를 감. 윤 씨는 아내와 아내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오후 8시 30분께 4m 높이의 절벽에서 동행했던 남성들과 함께 다이빙. 이것이 윤 씨의 마지막. 당시 사고 목격자는 아내 이 씨를 포함한 동행인 6명. 이 씨는 남편이 다이빙 이후 한참 동안 잠잠하다 물에서 나오지 않아 구조하려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주장. 동행 여성은 물소리에 악소리를 들었다고 주장. 지인은 이 씨와 윤 씨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사고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함. 이 씨가 윤 씨와 부부 사이가 아닌 조 씨와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함. 전문가들은 윤 씨의 부검 소견서상 사인은 익사로 추정했지만 윤 씨의 폐에서 포말이 나온 것을 근거로 윤 씨가 물 밖으로 여러 차례 고개를 올리며 허우적댔을 것으로 추정. 다이빙 이후 잠잠했다는 아내 이 씨의 진술과 상반되는 분석. 또 사고 당시를 재현한 전문가들 역시 이 씨와 조 씨의 구조행위에 대해 당황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함. 남편 윤 씨의 사망 이후 아내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 아내 이 씨는 윤 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됐을 때 다시 수상 레저를 즐기러 다니고 해외 여행을 감. 이 씨는 윤 씨 상중임에도 조 씨와 함께 윤 씨의 집에 들러 윤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간 사실이 CCTV를 통해 포착. 제작진의 최초 제보했던 아내 이 씨는 사건이 재수사에 돌입하고 제작진의 본격 취재가 시작되자 연락을 회피하며 취재에 응하지 않기 시작. 내연남인 조 씨 역시 제작진의 취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에서 아내 이 씨의 행적에 대한 여러 게시글이 등장한 상태임. 가십거리 썰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